이번에도 입을 닫았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조국 전 장관이 어제 두 번째 비공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정리 한번 해주세요. 네, 조국 전 장관 어제 한 9시 반 정도에 검찰에 출석해서요. 오후 7시 좀 넘어서 끝났습니다. 약 9시간 30분 정도 진행이 된 셈인데요. 들어갈 때 역시 그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을 만큼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비공개 검찰 소환을 받은 셈이고요. 그랬죠. 조사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요, 법 좀비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이런 행태를 비꼬아서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법 좀비. 돌이켜보면 지난 9월에 조 전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여기에서 수사를 받게 될 경우에 진술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현재 상황에 대한 뭐 예고성 발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한국당 등에서 저희 가족들을 다 고소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고소고발이 되어서 또 수사도 또 진행되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증언 자체를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증언 자체를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증언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진술 거부권 행사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이 9월에 있었던 셈이죠. 진술 거부권 두고 쏟아지는 쓴소리.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있답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이 너무하시네요. 검사장 출신 변호사,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침묵으로 일관하면 양형에 불리하실걸요? 뭐 이런 얘기. 그런데 돌이켜보면 9월 2일이었죠. 8시간 30분 동안 조국 전 장관이 셀프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본인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해명하더니 정작 조사에서는 두 차례 소환조사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다. 쏟아지는 쓴소리. 어떻습니까, 김 교수님? 매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이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바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법무부 장관이셨죠. 법무부 장관이셨죠.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이 검찰 조직을 총괄하는 수장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 법무부 장관 하신 분이 지금 돌아와서 지금 피의자가 돼서 내가 지휘했던 검찰을 내가 믿을 수 없다. 검찰을 내가 믿지 못하니 내가 진술하는 것 자체가 구차하니까 내가 거부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법무장관 했던 한 달 동안의 기간과 법무장관이 된 이후에 피의자로 와서 진술 거부권을 검찰한테 불신을 하기 때문에 한다는 이야기가 앞뒤는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그 나왔던 그 셀프 청문회 때 이야기했던 저 이야기는 제가 볼 때 맥락상 그 수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가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관련 사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인사청문회 나가는 후보자 입장에서 그 관련을 물어보면 내가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언론적으로 밝힌 것 같고요. 그렇지만 가서 사실 인사청문회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그만큼 수사에 임하는 형사소송 절차나 법 절차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 깨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셀프 청문회 때는 저렇게 장시간 밤늦게까지 자기 스스로의 모든 걸 억울하다, 결백하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불리하니까 진술 거부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용이 주도하고 법적 지식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좀 준비하면서 그 흥미로운 그 주장을 하신 분이 있어서 그분의 주장을 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한번 보시죠. 박영관이라고요. 근데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진술 거부권의 모국인 영국에서 사실상 이 진술 거부권, 묵비권 폐지를 시켰는데 그걸 우리가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로 억울한 사람은 묵비할 이유가 있다 없다? 묵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묵비권이요. 테러 범죄, 조직 폭력, 마약 범죄자들의 보호 장치로 활용되고 있어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술 거부권의 모국인 영국에서도요. 이걸 폐지했어요. 우리 그거 한번 상기해 보시자고요. 뭐 이런 주장도 나왔더군요. 하국장. 근데 이제 그 묵비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헌법에서 이미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12조에 보면은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활용해서 묵비를 하는 것 자체를 그 자체를 뭐라 할 수가 없다. 그걸 비난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민주주의 인권이라고 하는 걸 왜 중시하느냐. 비록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더라도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안 된다고 해서 피의자를 비난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이제
전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리고 게다가 또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협조하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좀 국민들이 맞듣지 않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무슨 처벌을 하겠다. 그런 나라는 없어요, 아직까지. 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검사가 물어봤는데 거짓으로 진술을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법 방해죄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일부주에 한해서 처벌을 하는 나라가 있고 하지만은 그냥 내가 대답을 안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처벌하는 나라가 그 자체가 없다.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예. 영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테러 범죄 이렇게 조직폭력, 마약 범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묵비권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범죄를 보호장치로 은폐하는데 활용되니까. 보호장치로 활용되는 거 아니냐 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좀 안 좋은 이제 여론들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어제 조국 전 장관이요, 검찰 소환조사 받고 나올 때 그 모습이, 그러니까 사진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들어갈 때는 언론사 카메라에 찍히지 않았는데요. 아무도 못 찍었죠. 나올 때 사진이 하나 찍혔습니다. 뒷좌석에 이 앉은 모습이요? 조국 전 장관의 모습인데요. 작게 보이긴 하지만 조금은 피곤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후에 이제 자택 앞에 귀가할 때 당시에 취재진을 만났는데요.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 직접 보고 오시죠. 조 장관님, 오늘 진술 거부권 행사하셨던데 이유가 뭡니까? 검찰 조사 잘 받으셨나요? 진술 거부권 행사하셨던데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건가요? 이 검찰 조사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정경심 교수님한테 5천만 원 송금하신 이유가 뭔가요? 오늘 검찰에서 조사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네, 기자들의 뭐 이런저런 질문에도 어제 조국 전 장관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누구를 위한 검찰 개혁일까요? 자, 기억들 하시겠죠? 기억들 하시죠? 비공개 출석했잖아요. 그때 이제 1차 소환조사 받을 때, 그때 이 비공개 출석을 두고 1호 수혜자가 조국이었다. 뭐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근데 대검이요, 이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1호 수혜자는 조국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결국 검찰개혁의 최대 수혜자는 조국이라는 비판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2차 비공개 소환을 받은 다음 날인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인권 선진국인 이제 영국과의 사례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건 검찰의 수사권도 많이 다릅니다. 한국과의 예. 그 상황을.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사실상 이제 수사가 거의 종결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예, 막바지에 마무리 다다르고 예. 있고요. 그래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한 저런 진술과 소환 조사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어찌되었건 재판에서 이제 진실을 다루는 게 되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 70여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서 유죄 입증에 대한 책임은 검찰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아마 그러니까 재판에서도 진술 거부권이 인정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은 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검찰 입장에서는 한국장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2번 불렀잖아요. 조국 예. 전 장관을. 한두 번 더 부르겠죠? 당연하죠. 검찰도 지금 더 부를 필요성이 있다라고 예. 얘기했고요. 왜냐면은 네. 지금 이제 첫 번째는 네. 대학의 입시 비리만 조사했잖아요. 1차 때는 입시 비리 중점으로 한 거예요? 예. 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 관련만 했어요. 어제는 사모펀드만 예. 했어요? 그럼 남아있는 게 아직 뭐뭐 있습니까? 웅동학원도 남아있지. 또 지금 현재 유재수 관련해가지고. 감찰무마. 바로, 예. 그것도 직권남용 혐의 아닙니까? 어허. 여러 가지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아이고. 게다가 지금 이제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예. 그 관련해가지고는 아직 지금 저쪽에서, 동부지검에서 아직 수사도 안 끝났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도 같이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적어도 아무리 적게 불러도 한두 번은 부를 수밖에 없는 상태고 지금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의 수사 결과를 발표도 하지 않겠다?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해가 안 되세요? 예를 들면은 그 전에 적폐 수사라고 해서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수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전체 박근혜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도 하기 전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왜? 그 전에 다른 관련자들을 먼저 불러왔기 때문에 구속해놨기 때문에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소하면서 중간 수사라고 해서 발표를 했어요.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예. 최종 수사 결과도 아니고 중간 수사도 먼저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최종 결과 수사 결과 발표 안 기소하면서도 한답니다. 수사 결과를 발표를 안 하겠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 기소한 다음에 공소장은 공개가 되거든요. 그 전에 수사는 비밀 수사고 재판은 공개 재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재판을 할 때는 그런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됐는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안 하겠다. 이 얘기는 어떤 뭐 우리가 뭐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거하고 상관없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 특혜를 주겠다는 거죠. 아하. 사실 비공개 특혜다. 출석도 이게 특혜 출석이에요. 그냥 모르게 그러니까 안 알려 기자들한테 누구를 언제 소환한다를 안 알려준 것뿐만 아니고 몰래 다른 사람 직원들만 오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몰래 들어갔잖아요. 직행.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이거는 예. 특혜 소환이지 이게 비공개 소환은 아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조국 전 장관이 당시에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시절에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서요. 조국 전 장관이 한 발언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거 좀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거든요. 확인해 보시죠. 우리 수석님, 만약에 감사를 받는다 본인이 그리고 특별감찰을 본인한테 휴대폰 내놔라 하면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놓을 것입니다. 이 사건 지금 검찰에 수사 중입니다. 1년 동안 지금 사용한 휴대폰 자진해서 내놓을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하십시오. 네. 이 자리에서 지금 이미 저는 형사 고발 한국당에 하셨지 않습니까? 한국당에 저를 고발하셨고 저는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이고 검찰에서 저의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면 내줘야죠. 네, 휴대전화 필요하다면 내줘야죠.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했던 조 전 장관. 지금 휴대전화 자진해서 제출 안 하고 있고요. 검찰이 청구하는 조 전 장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번번이 발부,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 기각되고 있기 때문에 예. 법원의 판단을 우리가 존중해야죠. 그 부분은 뭐라고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금방 자료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게 지난해 연말에 운영위원회 맞아요. 민정수석 시절. 그때 민정수석 당시에 이제 증언 발언인데요. 예. 검찰이 필요하다면 휴대전화 내줘야죠. 오뎅이 직접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저희 휴대전화가 필요하면 내줄 것입니다라고 했으면 물론 사법부에서 재판부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하더라도 지금 검찰이 필요하다고 계속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검찰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말에 따른다면 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줄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중대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이기 때문에 예. 또 자기의 또 방어권과 지금 본인의 양형과 관련해서 지금 진술 거부권이라고 하는 최대한의 법적 장치를 최대한 활용하고 아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자진해서 휴대폰을 납부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네.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조국 전 법무장관이 검찰개혁의 어떤 아이콘 또는 검찰개혁의 상징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또 진보의 아이콘으로 이야기됐지만 요즘에 피의자로서 검찰에 소환돼서 묵비권 행사하거나 저렇게 이야기에 앞뒤가 맞지 않고 예전에 했던 이야기와 좀 다르게 법적인 전문 지식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방어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걸 보면 예. 검찰개혁의 아이콘이라기보다는 이제는 평범하게 자기의 죄를 줄이고 자기의 죄를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법적 지식을 활용하는 그냥 예. 일반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 국장. 예. 이게 이제 법원의 어떤 판단을 사실은 이제 존중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수사를 할 때는 보면은 기본적으로 압수수색 할 때 집, 거주지, 그 다음에 사무실 할 때 있잖아요. 가장 먼저 압수하는 것이 휴대전화입니다. 휴대전화를 제일 먼저 압수한다. 그리고 그 그게 가장 영장이 나오는 기본이다. 겁니다. 예. 그 잘 안 나오는 거는 계좌 추적 같은 경우에 이제 잘 안 나오는 경우인데 예. 그런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아주 특이하게도 휴대전화를 계속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지금 현재 청구하는데 기각이 되고 있어요. 예. 이건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매우 이례적입니까? 그렇죠.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수사할 때 당연히 휴대전화가 그거에 어떤 증거물이 많이 남아있는 요즘 거죠. 여기 웬만한 거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렇죠. 휴대전화에. 이게 하나의 컴퓨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예. 또 이거를 압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걸 다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 입회한 상태에서 범죄와 관련된 것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마치 그래요? 계좌 추적처럼 계좌 추적 만약에 계좌 추적한다 해서 그 모든 기관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 범죄 혐의가 마찬가지로 의심되는 예. 그 부분만 그 변호사 부분만 할 수 입회하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내주지 않는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